자, 반갑습니다. 저는 차량직, 전차직, 국무원, 자동차 정비공학 과목입니다. 두 과목을 강의하는 이윤승 강사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인터넷 강의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단시간 내에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교재입니다. 인간 강의 교재는 지금 올해 지금 2023년 대비 차량전사직 군무원이라고 해서 지금 이 표지를 가지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교재의 이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영상을 한번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교재 표지에 있는 QR코드 혹은 이제 유튜브에 이윤승 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들어오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포털 사이트에서 책 검색하는 그 링크가 있을 겁니다. 예스24 이런 데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드린다면은,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책 설명과 관련된, 유튜브가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교재를 토대로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 교재와 관련된 학습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전반적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참조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서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해봤는데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해봤던 게임, 경험이 있을 겁니다. 놀이죠. 어떻게 놀이인데, 시장에 가면이라는 놀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글자로, BGM이라고 글자를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음을 간단하게 넣자면, 시장에 가면, 땡땡도 있고, 라고 하자면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끝나고 나면은, 뭐도 있고, 하면 하나씩 늘어난다는 개념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몇 개 안 갔는데도 잘 기억을 못해서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엄청나게 길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이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오, 신기하다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시장에 가면 이런 게임을 하게 되면 이미지화를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미지화해서 단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시장을 그려놓고 그 위치에 하나씩 두게 되면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내용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된다, 내용을 확장해 나가기가 정말 편하고 그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기억력도 오래 갈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착안이 된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세 명이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장에 가면 뭐도 있다? 감자도 있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이제 시장의 이미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떠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감자 요쯤에 있다. 감자도 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에 감자가 있다. 그 다음에 알았어. 감자도 있고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시장에 가면 감자도 있고 받아야 되죠. 감자도 있고 그다음에 고등어도 있고 그러면 하나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감자 있었고 그다음에 고등어 받아서 어떻게 이 고등어가 있는 요 부분 대충 위치를 잡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 고등어 기억해 놓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사람이 시장에 가면 감자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그다음에 아줌마도 있으니까 아줌마도 있고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 당연히 시장에 있을 거니까 아줌마 이미지를 넣어 놓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치별로 감자, 고등어, 아줌마, 그 다음에 이제 내 차례 됐다. 그러면 시장에 가면 감자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다? 양파도 있다. 양파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자, 그 다음에 고등어, 그 다음에 아줌마, 그 다음에 양파, 요 순으로 계속 한 단계 확장해 나가면서 학습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기획한 게 뭐다? 여기 있는 마인드 맵이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마인드 맵화 시켜서 이렇게 단계별로 확장해 나가게끔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맵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업 이제 실제 강의 들어가게 되면은 본 강의 들어가서 어떻게 다운받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됩니다라는 부분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방금 게임했던 것처럼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시장에 가면 뭐 있다? 자동차 일반이죠. 일반도 있고 그다음 다음 사람이에요. 시장에 가면 일반도 있고 그다음 뭐 있다? 엔진도 있고
그 다음 사람, 자동차에 가면 일반도 있고, 엔진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반복해가지고 학습해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머릿속에 남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인드맵화 해서 보게 되면, 자,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마인드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오늘 이번 주 첫 번째 시간은 자동차는 일단 자동차 일반이죠. 그 다음에 엔진, 전기, 셰시, 규칙, 자동차 규칙. 이렇게, 5가지 가닥으로 나뉘게 된다. 이거는 지금도 외울 수 있죠. 지금도 간단히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또 이루어질 거니까 부연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머릿속에 정리가 편할 겁니다. 기억하기도 편할 거고요. 이제 대충 이미지의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이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배웠던 세세한 내용이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그 자리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잘 잊어버리지가 않는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외우셔야 되죠. 자동차는 일반 엔진 전기 셰시 규칙이 있다. 계속 반복할 거니까 뭐 굳이 외워야 되겠다 안 하더라도 저절로 외우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다? 일반에는 뭐가 있냐는 거죠. 자동차 일반에서 뭐 배우게 되는데 뭐 자동차 정의, 자동차가 뭔데? 자동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동차가 뭔지,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자동차 또 나누는 거 어떻게 분류할 건데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요 두 번째 있고 일반 밑에 또 있고 그다음 뭐다? 엔진 밑에도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전기 밑에도 좀 내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셰시 밑에도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이렇게 내용이 좀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고 기회 될 때마다 한 번씩만 봐주면은 우리는 어차피 사지선다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눈에만 익혀놓으면 돼요. 답만 골라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한 약속, 규칙, 법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이것도 가볍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동차, 정비하고 공학 두 과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두 과목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게 뭐야? 한 과목 같은 두 과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라는 한 과목을 두 과목으로 나누어서 25문제를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외에 이제 국어까지 해서 총 이제 25, 75문제로 이제 시험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9급, 차량직 9급으로 얘기했을 때 뭐, 전차직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8급, 7급, 그 다음에 경력직 이럴 때는 전공만 시험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빠지고요. 그럼 더더욱 쉬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9급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8급, 7급 기회 되면은 이제 상위로 올라가기 위한 급수를 올리기 위한 시험도 따로따로 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개념을 정말 잘 잡아 놓게 되면 자동차 정비, 자동차 공학 두 과목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고요. 제가 그걸 따로 구분 없이 다 녹여낼 겁니다. 뭐 계산적인 부분, 공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정비와 관련된 내용. 자동차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다 두 과목을 아울러 드릴 터이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내가 8급, 7급 더 상위 급수를 지원하고 싶어 라는 부분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가 됐든 간에 요거 바탕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여기에 있는 5가지 예하 폴더 내용까지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한다. 그런 각오로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날부터 너무 많은 부담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5개의 폴더를 나눈 것을 장을 붙였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일반? 그리고 이제 뭐 엔진, 전기, 셰시, 자동차 규칙인데, 자, 일반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동차를 봤는데, 지나다니는, 뭐, 도로에 지나다니는 자동차를 봤는데, 마음에 드는 차가 있는 거예요. 저 차 괜찮다. 이쁘네? 얼마나 하지? 크기는 얼마나 하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간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뭐 자동차에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폴더 있으면 그 내용 클릭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뭔데? 자동차 그냥 타는 거. 뭐 엔진에 의해서 뭐 움직이는 거. 뭐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 뭐 그런 개념이에요.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일단 이런 정의가 있고 이제 분류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승용차도 있고
뭐 화물차, 뭐 특수, 뭐 이륜 이런 거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조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 폴더 이런 분류를 본인 편하게 해놨지만 보시면 뭐 승용, SUV, 소형, 뭐 상용 택시, 트럭, 버스 이렇게 나눠놨지만 우리는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서 법에서 정해가지고 5가지 나누는 거,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렇게 나누어서 간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의 분류인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뭔데? 그럼 자동차 분류하자. 뭐 어떻게 분류할래? 그 분류한 것 중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나온다라는 거죠. 들어가서 봐서 분류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사이즈가 나와서 뭐 전체 길이가 얼마고 뭐 축하고 축사의 길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뭐 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엔진이 들어갔는데 휘발유를 연료 쓰는 엔진이가 뭐 경유를 연료를 쓰는 엔진이가 변속기는 뭐 들어갔는데 그리고 엔진의 출력 마력은 얼마만큼 나오는데 토크는 얼마만큼 이런 것들은 이제 재원이에요, 재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비전공자라고 하시더라도 최대한 제가 많이 반복해가지고 녹여내 드릴 테니,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인드맵 통해서 계속 복습을 할 거니까, 들어보세요. 부담 없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재원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 분류, 재원,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는 일단 자동차를 둘로 나누라. 크게 둘로 나누라면 이렇게 날 수 있어요. 차체와 셰시. 차체와 셰시. 차체는 뭐고 셰시는 뭔 것 같아요? 차체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외형적인 모습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타는 공간, 짐을 실는 공간,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엔진룸이라고 하죠. 뭐 기계수 장치가 들어가는 공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틀로 싸고 있는 부분, 이런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 차체, 우리 몸, 이 개념, 바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차체, 바디요. 그래서 차체하고 바디는 우리가 얘기할 게 많이 없어요. 이건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실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요겁니다. 셰시.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셰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셰시 정의는 뭔데? 차체는 없어도 돼. 즉 무슨 말이야?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그 용구로, 요것만 있어도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셰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다? 여기서 일단 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엔진이라는 부분인 거죠. 엔진. 그래서, 여기 엔진. 동력을, 연료를 태워가지고 동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에 대한 이야기. 할 게 많아요. 왜? 엔진에 사용하는 연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휘발유, 경유, 뭐 LPG, 천연가스,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워낙 역사도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엔진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차량을 기본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엔진 당연히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으로 딱 붙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되겠다. 여기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여기 모터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여기 모터. 조그만 모터가 붙어 있는데, 모터가 하는 역할은 뭐다? 맨 처음에 엔진이 멈춰져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시동을 걸어야지, 모터의 힘을 받아서 처음에 폭발해서 시동이 걸릴 때까지 전원을 넣어주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터 필요하고,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배터리, 모터, 그래서 어떻게 길 크랭킹이라고 합니다. 시동 거는 작업을 거쳐가지고 엔진이 왕 하고 시동이 걸린 겁니다. 시동이 걸리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를 썼잖아요. 시동 거는 작업에 모터를 구동하면서. 그럼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기 묶고 나서 발전기 갖고 이렇게 충전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동차가 또 덥고 추울 수 있다라는 거죠. 주행하면서. 그래서 온도를, 실내 온도를, 공조를 또 책임지기 위해서 냉난방장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전부 다 퉁 쳐가지고 몽탕거리 뭐라고 할 거다? 그냥 전기라고 표현하자, 전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엔진 바로 옆에는 뭐가 있다? 변속기가 있고. 그리고 엔진하고 변속기 사이에는 수동 변속기 이 개념에서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다? 클러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 다음에 동력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치 거쳐가지고 그 다음 변속기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변속기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변속기에서 나오는 축의 회전은 하나의 축의 회전이거든요.
축 하나의 회전을 양쪽 바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한 번 더 감속시키면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회전수를 맞춰주기 위한 뭐 차동기어 장치, 뭐 종감속 장치 및 차동기어 장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차축, 휠, 타이어, 방금 말씀드린 클러치, 변속기, 종감속 장치 및 차동기어 장치, 그 다음에 드라이브 장치, 차량의 축, 휠, 타이어. 여기가 뭐다? 동력 전달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범주의 셰시 말고 실제 동력이 전달되는 여러 가지 관련된 부품과 관련돼서 작은 범주의 셰시 파트로 나누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다?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면을 충격을 흡수해주기 위한 스프링과 관련된 장치를 뭐라고 하느냐? 현가장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현가장치.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보내기 위한 핸들과 관련된 장치를 뭐라고 하느냐? 조향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의 속도를 안정적으로 줄이기 위한 브레이크 시스템. 그거와 관련된 걸 뭐라고 한다? 제동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동력전달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이 작은 범주 4개를 묶어가지고 큰 셰시가 아닌 작은 셰시로 하나 더 과목을 만들어 놨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큰 범주의 나눔, 자동차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차체와 셰시, 큰 범주의 셰시가 있고요. 셰시는 셰시만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셰시 범주 안에 엔진, 전기, 셰시, 작은 범주 셰시가 또 들어가게 된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류를 머릿속에 놓고 계시면은 지금 수업이 어디쯤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학습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머릿속에 놓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